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셨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누리당에서는 혁신위원장을 지내신 임명진 목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자, 오늘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먼저 기자회견 내용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몇 사람들이 발의를 해서 온라인 서명을 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9,200명 정도였고요. 아, 9,200명이요? 예. 예, 지금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네네네. 아주 폭발적으로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자회견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 지수상에 보면은 55%, 57, 60% 가까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정권 교체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나 윤석열 후보 국민들이 볼 때 그분들을 가지고는 지금 이게 참 어렵다. 네네. 이더라도 간신히 이길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단일화를 해야만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도 간신히 이어가지고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다 중도와 보수 다 힘을 합해야 된다. 네. 그런 뜻에서 이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 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협력과 우리 지금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갈등과 분열 아닙니까? 네.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라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할 때 통합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네. 이런 것들도 시정하는 이 정치 개혁도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서명을 받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될 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두 후보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임명진 그렇죠?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예. 우리 임명진 목사님께서는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하셨었는데, 단일화 안 하면 안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8일 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철회를 고려하겠다. 철회를 고려하겠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후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네. 단일화라는 거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거절했다. 네. 그럼 나는 지지를 철회할 거다. 네네. 고려한다. 이렇게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두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해야 된다, 진지하게. 예.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집안에서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야, 형이 양보해라 이러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 객관적인 면으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도 높고 또 제1야당에 네.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후보니까 당연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같이 하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게 정권 교체 책임이 있거든요. 네네. 자기가 어쨌든 모자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미는 게 마땅하다. 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얘기. 아니 선거 비용이 없어서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늘 다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당에 무슨 선거 비용까지 걱정할 겁니까? 자기 당 일이나 좀 잘하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롱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안철수가 디지털 총리가 맞다. 공동정보를 해가지고 안철수가 총리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니까. 물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얘기 주변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도 후보의 리더십이죠. 네. 그 윤석열 후보는 직접 이야기하신 게 배제하지 않는다. 10분 단판 10분이면 된다. 그런 얘기도 글쎄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단일화를 어떻게 10분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네. 뭐 6년 전인가 한 번 만나고 얼마 전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다는데 무슨 두 사람 간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네. 10분 만에 만난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 차 한 잔 그런 마시면. 얘기하면은 안철수 후보 보고 굴복을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만약 힘이 있는 사람이 네. 최선의 그 예우를 다해서 네.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고 네. 같이 얘기를 나누고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네. 그런 말하자면 진정성 있게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고 협력을 제안하는데도 안철수 후보가 뭐 딴 맘 먹고 뭐 완주를 한다 안 된다 이러면은 네.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네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상위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기왕이면은 안철수가 적합한 사람이다. 안철수를 교체됐으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네. 그러나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네. 자, 네. 그러면 그 최근에 뭐 안철수 후보와 직접 뭐 마주 앉아서 논의를 하거나 뭐 통화를 해보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뭐 다른 거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캠페인을 하는 거고요. 저는 네. 뭐 사실은 안철수 캠프에 무슨 선대위에 무슨 직책 그거는 고문조차도 맞지 않았고요. 뭐 네. 더군다나 뭐 입당도 하지 않았고 저는 참 네. 자유로운 지지자입니다. 지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쁜 사람 내가 만나자 그래서 붙잡아놓고 뭐 무슨 얘기할 것도 없고. 네. 다만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받아서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참 뭐 저도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의 결정을 문제니까. 그러나 만약 안철수 후보가 거절한다 그러면 제가 만날 겁니다. 찾아가서. 찾아가서 만나실 거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제안이 없는데 제가 가서 단일화하라. 그 얘기는 당신 윤석열 후보에 굴복하라.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만나는 거를 지금 사양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진심을 담은 진정성 있는 단일화 제안이 첫 단추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제1야당이 돼가지고서 자기 힘으로 정권 교체를 못하게 생겼으면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에 가서 협력을 구하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힘 쓰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입니다. 책임이다. 예. 네. 자,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책임이다. 자, 그러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는 절대 단일화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론조사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단판을 통해서 용퇴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이 뭐 단판론과 여론조사론 어느 쪽이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뭐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원칙의 문제인데요. 네네. 지금 뭐 단판을 하겠다는 그 국민의힘의 얘기는 지지율이 뭐 4배나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쪽의 논리는 아니 누구하고 대통령 후보를 겨룰 겁니까? 이재명 후보고 마지막에는 대통령 후보를 겨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누가 더 적합하냐?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가 더 경쟁력 있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요. 네네. 그럼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재명 후보하고 싸움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재명 후보하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나다. 내가 경쟁력이 더 높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즉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네요. 결과적으로는. 훌경선이 있죠. 말하자면 여론조사죠. 물어봐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안 된다. 아마
적합도 조사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 요인으로 보여요. 예. 그건 급등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두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네. 여론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뭐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좋겠느냐. 그것도 두 사람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저 네. 그런 생각이에요. 네. 네. 자, 후보 등록일 13일, 14일인데요. 그 전에 전향적인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만약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제안하신 거 보면 양당과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해야 된다. 네. 단일화를 위해서 즉시 논의를 시작하되 이런 제안을 네. 아까 기자회견에서 하셨던데 그러면 소위 시민사회 진영이 양당 또 양 후보가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네. 시민사회 진영이나 또 소위 보수 원로들이 중매를 서기 위해서 나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이게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명분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기에도요. 네. 근데 뭐 사람의 일이니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후보 등록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 후보 등록을 한 후에도 저희들은 단일화 이 요구를 끊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어디까지냐면은 후보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 예, 2월 말경이죠. 예. 예.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설득을 해야 되는지 뭐 압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뭐 저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양당에만 맡겨놓으니까 자기들이 첨예한 정치적인 계산은 눈앞에 있는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사회가 들어서서 중재도 해보고 서로 설득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사실은 시민사회까지를 다 합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보수 진영도요. 광화문 세력도 있어요. 양당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합해야 사실은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당만 하지 말고 시민사회라든지 뭐 보수 다른 쪽의 보수라든지 이런 세력과 범보수가 같이 이거 얘기를 하는 것,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표용지 너무 양당에만 맡기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따지게 되니까요. 네, 투표용지 그 인쇄 전까지 또 이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게 와 있던데 이게 뭘지 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DJP 연합정부 이걸 생각하는 건가 하는 그런 정도 궁금증이 드는데 어떤 건가요?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건 첫째로는 공동 정책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을 찾고 또 다른 점은 서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가 같이 협력을 했을 때 그 탄생이 되는 정부는 이 정책대로 가겠다라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권력 구조도 거기 들어가 있죠. 권력 구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는 책임 총리제 있잖아요. 책임 총리제. 예, 뭐 그런 것들을 담보를 하는 그런 약속.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개헌.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하든지 개헌까지 해서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움직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자면 시정하는 정치 개혁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공동정부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나눠 가지면 두 사람의 권력을 나눠 가지면 자연스럽게 제왕적 대통령 그런 폐단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정치개혁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게 공동정부라는 우리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공동정부의 그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 단추는 그리고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 있는 단일화 제안을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자 첫 단추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